어진 안전사회위원회 그 청문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확인된 것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 안전행정부가 중대본을 구성해야 되는데 어떤 재난과 재해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고 태세와 역량도 없고 훈련도 없고 그리고 단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범대본이 이제 주로 한 일들 중에 하나가 대국민 브리핑이 주로 한 일들인데 그것조차도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와는 다르게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대국민 브리핑을 해서 오히려 구조에 대한 상황을 감추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확인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안전사회에서 주로 이제 많이 다뤄지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매뉴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 훈련이 이제 거의 제대로 된 적이 없고 특히 승객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충격 상세용 기사 아이템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는 그 이후에 이것이 개선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명확하게 저희는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추가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좀 다뤄졌던 것들이 안전감독관하고 그 언딘 문제였는데요. 안전감독관 같은 경우에 오늘 청문회에서 이게 그 수색 구조를 감독해야 되는 그런 지위와 역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에서 있었고 또 굉장히 낮은 지위를 갖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확인되고 또 10년부터 14년까지 아무런 계획도 실질 집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언딘에 대해서도 지금 마지막에 증인이 해양구조협회 민간단체인데 이렇게 특혜를 받은 것이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끝까지 굳이 법정단체라는 표현을 계속 써가면서 이것이 다른 데에서도 이런 2차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좀 무책임한 답변으로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태들이 반복적인 참사와 재난을 일으켜왔고 또 세월호에서 극명하게 드러났고 또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청문회에서도 오늘의 내용보다 더 깊이 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더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